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요일 2교시 케니지와 함께하는 즐거운 영어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0강 어휘 적절성 파악의 파악,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6번, 7번, 8번 그리고 이어서 11강 지칭 추론 1번과 4번 두 문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적절성 파악 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을 보니까 뭐가 키워드가 있을까, 어떤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자, 보면은 There is the question of the innate musicality of humans 그랬습니다. 자, musicality 이게 아마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musicality, 그런데 innate한 이 전체가 어떤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musicality 하면은 음악성, 인간의 음악성. 그런데 innate 하면은 인본처럼 타고난 그런 말입니다. 선천적인 타고난 인간의 음악성에 퀘스천이 있다. 뭐가 있다? 물음표가 있다. 의문이 있다. 그 말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음악성을 갖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있다. 자, 이에 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We know that all normal humans, 모든 정상적인 인간들은, 자, 대디합니다. 모든 정상적인 인간들은 복수죠. 그러니까 이게 S 붙이면 안 되고 옆으로 보면 inherit 한다. 뭐 한다? inherit는 물려받다. 상속받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정상적인 인간들은 어떤 능력을 물려받아요? 언어를 배우는 능력을 물려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이픈에 걷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언어를 배우는 능력이겠죠. 언어를 배우는 능력은 어쨌든 hardwired다. 인간의 뇌 속에 hardwired, hard라는 말은 단단한이라는 말이고 wire는 선이요. 그러면 단단하게 선으로 되어 있다. 인간의 뇌에 단단한 선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뭔가 부드럽지 않고 딱 굳어 있다. 그래서 고정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은 innate 타고난, inherit 물려받다, 고정화되어 있다. 이 세 개의 단어는 의미가 같은 의미들입니다. 타고난 선천적인 것이고, inherit 물려받은 것이고, 뇌 속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다 비슷한 의미예요. 그러나 whether 하면 인지 아닌지죠. 그와 똑같은 거, 이런 것들, 언어를 배우는 능력이 타고난 것처럼 똑같이 음악도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음악적인지 음악성을 타고났는지는 클리어하지 않다. 퀘스천, 의문이라고 그랬으니까 분명하지 않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1번의 innate 타고난이라는 말은 뒤에 있는 단어들의 의미로 봤을 때 맞는 거예요. 타고난. 부분적으로는 문화라는 것은 다르다. 아주 다르다. 뭐에 있어서? conception, 개념에 있어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문화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문화마다 노래 부른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it seems는 뭐뭐처럼 보이다. it seems 어떻게 보이냐? 보인다. 근데 뒤에 뭔가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죠. 그래서 seems 다음에는 언제나 보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li가 붙으면 원래 부사인데 여기서는 뭐뭐 할 것 같은, like는 뭐뭐처럼 같은이니까 뭐뭐 할 것 같은이라는 형용사예요. 뭐뭐 할 것 likely 하면 뭐뭐 할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파생적인 표현이 be likely to 플러스 동사냐, 투부정사가 나오죠. 그러면 뭐뭐 할 것 같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unlikely 하면은 그럴 것 같지 않다. 근데 뒤에 대시 나왔어요. 자, 구조적으로 보면 it이 나오고 뒤에 대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it은 가주어고 대디아가
진짜 좋아해서 데디아를 해석해서 여기다 넣고 데디아 내용이 그럴 것 같지는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데디아의 내용이 뭐냐? 모든 인간들은 뭐 한다? 노래를 배운다. 보세요 여기 어떻게 노래한다? 미니멀리. 미니멈 적으니까 최소한으로 노래는 최소한 노래 아주 기본적인 노래를 하는 거를 배울 수도 있고 또 커머하고 A 커머 투부정사니까 병렬이 지금 B 커머 and 했으니까 이게 C가 되겠죠. C A, B, C를 나이라고 했어요. 아주 최소한으로 노래할 수 있고 박자 정도는 정확하게 리듬 정도는 정확하게 때릴 수 있고 간단한 피스 음악 이야기하다 피스가 나오면은 노래 곡이란 뜻이에요. 어떤 단순한 곡을 recognize 인식하다. 저 노래 무슨 노래지? 아주 간단한 노래 정도는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모든 인간은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최소한으로 그랬고 미니멀리 그랬고 아주 간단한 심플한 피스 간단한 곡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모든 인간이 배울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래야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on을 쓰지 않고 likely만 써서 이거는 데디아는 할 것처럼 보인다. 그래야 문맥상으로 말이 되겠죠. 자, O를 부정하면 전체 부정이 아니고 부분 부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전문적인 proficiency를 달성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아주 프로페셔널한 전문적인 proficiency를 달성할 수는 없다. 자, 이게 어휘를 잠깐 보겠습니다. proficiency. 단어가 proficient, efficient, 그 다음에 sufficient, deficient.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efficient가 붙은 단어니 프로라는 말은 앞으로 나온다면 앞으로 내놓아. 그래서 이건 능숙한, 아주 잘 발달 능숙한. 그 다음에 efficient는 effect 효과에서 왔으니까 효율적인 그런 뜻이고요. sufficient는 써가 붙으면 위에 넘치다 그런 말이니까 충분한.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deficient, D가 붙으면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부족한.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 proficient는 능숙한, efficient는 효율적인, sufficient는 충분한, deficient는 부족한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어떤 능숙함을 다 달성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때 있어서 비록 모든 인간이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말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훌륭한 오레이터가 될 수는 없다. 오레이터는 오럴하면 말로 하는 구술의 그런 뜻이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죠. 웅변가, 연설가 그런 말. 모든 사람이 연설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society, 사회는 지금 갑자기 사회라는 말이 나왔는데 아까 컬처하고 통하는 단어가 society예요. 문화마다 다르다 한 것처럼 세계의 여러 사회들이 다 다르다. 뭐에 있어서? degree, 정도에 있어서. 어떤 정도냐? 자, 걸렸습니다. 그들이 encourage.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어요? 그 society들이겠죠. 세상에 있는 여러 사회들이 encourage에, 격려에, 조장에, 개인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참여하도록. 뭐에?
음악에 참여하도록 하는 정도가 사회마다 다 달라. 어떤 나라는 아주 열정적으로 전 국민이 음악을 참여하고 어떤 나라는 별로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다르다. 그런데 여기서 어법적인 걸 하나 더 설명을 하자면 여기 to which예요. 그래서 이게 왜 to which를 쓰냐? 지금 뒤에 문장은 they가 주어고 encourage가 동사고 목적어고 뭐 목적보고 다 완전한데 그 사회들이 개인들에게 참여하도록 한다, 조장한다. 그런데 이게 디그리에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 디그리와 연결하려면 정도, 이 사회들이 개인들을 참여하도록 조장한다 정도,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결시키려면은 to를 붙여서 그 정도까지, 그래서 to 뒤에 오면 to를 쓰고 degree가 있었겠죠. 그 정도까지 그렇게 참여하도록 조장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to를 붙여서 앞에 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to which라는 관계대명사를 쓴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한다라는 encourage가 문맥상으로 맞겠죠. 그 다음에 어떤 루럴, 시골 사회에서, 그럼 루럴의 반대말은 이 뒤에 보면 urban이라고 나왔죠. 반대적인 겁니다. 어떤 시골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consider, 간주되어집니다. 간주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주되어져요. 뭐로? 비슷하게 노래를 잘해. 어떤 사회에서는 노래를 대부분 다 잘해. 시골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음악하는 어떤 공공의 사건에 음악에 다 참여해. 그래서 시골에 어떤 잔치가 벌어지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노래 부르고 그래. 그런데 도시 사회에서는 음악적 참여라는 것이 주로 제한돼 있다. 참여가 앞에 participate 나왔으니까 participation 해야 말이 되겠죠. 음악적 참여가 주로 뭐에 제한돼? 라이브 음악을 들어. 뭐 카페라든지 뭐 공연에서 아니면 심지어는 리코딩 녹음된 것을 더 많이 들어 도시에서는. whereas 반면에 퍼포먼스 공연 같은 거는 프로페셔널 전문가들한테는 안겨져서 공연은 전문가들만 하고 이렇게 딱딱 도시는 분야가 나누어져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6번을 정리를 했습니다.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7번은 내용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실마리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가지 않으면은 물론 어휘 문제 해결도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지문의 내용이 뭘 설명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야 알리슨이라는 사람이 intriguing 하면은 흥미있게 그런 말입니다. 뭐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흥미있게 layout. lay는 원래 이게 타동사니까 놓다란 뜻이에요. 밖으로 내놨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놨다 그냥. 뭐에 관한?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투키디데스의 트랩, 함정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표현했어요. 자, 그럼 이제 제대로 난제가 나왔네요. 이 투키디데스 트랩이 뭐냐? 근데 보통 출제하는 사람이나 어떤 수능이나 어떤 EBS 신문에서 이렇게 정말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용어를 설명해 주는 표현이 바로 뒤에 나와요. 그래서 보세요. 커머하고 또 커머를 썼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것이 이 사이에 있는 말이 이 투키디데스 트랩이라는 거를 분명히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텐션이다. 텐션. 긴장감. 긴장들. 어떤 긴장이냐? establish power. 이렇게 된 파워와 rising 오는 파워를 받았겠죠. 파워.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서 뭔가 가닥을 잡고 가야 돼요. 이 establish는 정립하다. 이미 세워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정립된 파워. 파워는 힘이야.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힘.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100% 이해는 안 돼요. 뒤를 언뜻 보면 뭐가 계속 나오냐면 뭐 챌린지가 나오고 전쟁이라는 말이 나와요. 뒤에도 보면 전쟁이 아마 또 나올 거예요. 여기도 전쟁이 나오고. 물론 뒤에까지 읽어보면서 어떤 단서를 가지고 더 명백하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전쟁이 나오니까 전쟁이라는 용어를 생각하고 이거를 대입해 보면 정립된 전쟁에서 뭔가 이미 세워진 힘을 가진 국가는 강국이라고 하죠. 이미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지? 기존 강국? 이미 있는 강국, 강대국 그런 말이에요. 그럼 라이징 온은 어떤 국가야? 떠오르는 강대국. 이거를 신흥 국가. 근데 떠오르는 강대국이니까 파워니까 신흥 강대국. 예, 말이 여기까지 100%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미 기존에 있던 강한 국가와 이제 막 새롭게 떠오르는 강한 국가 사이의 긴장, 그거를 가리켜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뭐에 있어서 애틀랜틱이라는 그의 에세이에 있어서 요거에 관한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자, 이거 100%안 되는데 이제 가면서 이거를 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뭐로써 이 투키디데스 함정 프로젝트의 이 일환으로서 어떤 팀인데 어떤 연구를 하나 보죠. 이 사람의 디렉션, 지시를 받는 한 팀이 조사를 했습니다. examined. 16개의 케이스 사례를 16개의 사례를 조사를 했어요. 자, 왜요? 걸렸네요. 자, rising power. 신흥 어떤 강대국이 떠오르고 있는 강한 국가가 이미 기존에 있는 강한 국가를 도전을 해요. 도전을 해. 그리고는 결정 지어버려. 뭐를? 그러한 도전의 원인을 결정짓냐, 그것에 의해서 생기는 결과를 결정하냐. 자,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정리하면 여기서는 기존에 있던 국가와 떠오르는 국가 사이의 어떤 긴장감을 나타내는 것이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용어라고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어떤 팀에서 16개의 사례를 연구했는데 뭐에 관한 연구냐면 떠오르고 있는 신흥 국가가 이미 있던 강대국에게 도전장을 내밀어. 그래가지고는 그러한 도전의 원인을 결정할까요? 결과를 결정할까요? 문맥상으로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거는 아웃컴이겠죠. 아웃컴. 결과. 어떤 이런 그런 도전을 했을 때의 결과를 떠오르고 있는 신흥 강대국이 뭔가 키를 쥐고 있더라 이 말이죠.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아웃컴.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결과는 아니 기존에 있던 강대국을 어떻게 떠오르는 강대국이 도전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막 좌지우지하냐 이 말이죠. 결정하냐 이 말이죠. 그 결과는 disturbing. disturb는 원래 방해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결과가 좀 뭐랄까 확 흔들어놔 마음을.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단어는 shocking이야. shocking. 충격적이다 이 말이죠. 결과가 놀라워. 우리 예상을 벗어나. 뒤에 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왜 이게 샤킹한지 16개의 사례 중에 무려 14개가 16분의 14가 16개 중에 14개의 사건이 어쩌더라 리절트인 결국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 전쟁. 그럼 이 16개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신흥 강대국이 뭔가 기존에 있던 강대국한테 도전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이야. 근데 그 중에서 16개 사건을 조사했더니 그 중에 14개가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 말이죠. 전쟁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게 하는 이런 요인은 자, 이 알리선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이것은 더 팩트라는 사실이야. 대이야기했죠. 어떤 사실이냐? 정상적인 이벤트나 표준의 위기들, 자, 정상적인 사건이나 보통으로 일어난 어떤 위기들, 자, 대시 걸렸습니다. 자, 뒤에 주어가 없네요. 비동사 나왔어요. 그럼 이 대세 정체는 이렇게 걸리겠죠. 지금 어법을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일단은 어휘 문제 해결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otherwise 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더라면이라는 말은 신흥 강대국이 뭔가 기존에 있던 강대국한테 뭔가 들이대지 않았더라면 뭐 할 수 있는 resolve는 해결하다.
근데 BPP니까 해결될 수도 있는 아니면 wasn't 악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이나 위기들. 그럼 위기라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은 악화됐을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런 위기가 해결됐을까요? 해결됐을 이렇게 resolved를 해야 문맥상 맞겠죠. 그렇지 않았더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해결될 수 있을 어떤 보통 정상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나 기존의 표준적인 어떤 위기들이 어떻게 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반대적인 결과를 낳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트리거는 원래 방아쇠를 당기다. 그래서 방아쇠를 탁 당기면 총알이 팡 발사하면서 나가니까 격발하다, 일으키다 그런 말이에요. 전쟁을 일으키더라. 무슨 말이냐면 연구를 해봤더니 걱정스러운 요인은 뭐냐면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해결될 수도 있었을 정상적인 사건이나 어떤 위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더라. 그러니까 대단한 사건도 아니고 대단한 위기도 아니에요. 보통의 그런 위기들이 신흥 강대국들이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것에 빠져서 신흥 강대국들이 기존 강대국들에 도전하는 이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는 결과까지 가져오더라 이 말이죠. 좀 어렵죠? 자, in the case of 자, 이 예를 하나 들고 있어요. 그럼 이 예는 뭐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까요? 이 투키디데스의 트랩 함정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예를 들겠어요.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경우에서 자 선생님이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투키디데스 이 함정이라는 말은 기원전 5세기경에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어떤 나라가 먼저 있었냐면 스파르타가 먼저 있었고 스파르타가 쉽게 말하면 established power야. 이미 기존에 있던 강대국이야. 근데 갑자기 아테네라는 나라가 서서히 급격히 성장해져 가지고 이게 쉽게 말하면 라이징 파워야. 신흥 강대국이야. 이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근데 이 투키디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테네의 장군이야. 근데 이 아테네가 엄청나게 막 세력이 커지니까 스파르타가 두려워하는 거야. 어디를? 아테네를. 그래서 생긴 말이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말은 갑자기 급부상한 신흥 강대국이 기존의 판도를 막 흔들면서 양측이 무력충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떠오르는 강대국을 미리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엄청난 일까지 벌어지는 상황을 가리켜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의 경우에서 보면은 자, it was that 강조 구문이죠. 여기 들어오 나왔고 이거는 강조 구문이니까 가로치면 대디에 한 것은 바로 이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들을 전쟁으로 그러니까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 양쪽 시민들을 전쟁으로 더 가깝게 끌어당긴 것은 뭐야? 더 적은 동맹들의 액션이야. 그보다 더 적은 동맹들의 행위 때문에 결국은 정쟁까지 갔다 이 말이야. 이거는 쉽게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대만이라든지 일본 같은 나라들은 두 나라 다 포텐셜 잠재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뭐 미국을 끌어당겨 어디로? 더 가깝게 전쟁이 더 가깝게 뭐 누구와 전쟁을 해? 중국.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까? 미국은 여기서 어떤 나라일까요? 미국은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established power겠죠. 기존 강대국이겠죠. 그럼 중국은 뭐겠어요? rising power야. 신흥 강대국이야. 그러니까 대만은 어떤 나라야? small allies야. 조그만 동맹국들이야. 자, 대만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 대만을 딱 잡고 있었는데 미국이 대만하고 동맹 관계 가지고 딱 미국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데 중국이 갑자기 신흥 강대국이 되면서
막 영향력이 커져가지고 이 중국이 대만을 막 자꾸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굉장히 긴장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까지 실제로 갔었죠. 그래서 이 미국을 중국과 더 전쟁에 가깝게 끌어당기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는 것이 대만 문제고 일본 문제도 그래요. 그래서 일본은 교묘하게 이 두 나라를 이용하죠. 악유는 주장하다니까 반드시 그런 말입니다. 반드시 미국의 뭐가 적들이겠어, 동맹국들이겠어? 대만과 같은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이냐 아니면 중국 같은 적이냐 이 말이죠. 더 큰 역할을 한다. 이 투키디데스 함정에서는 이런 미국의 어떤 나라들이 더 큰 역할을 할까요? 예, 동맹국들이 대만이나 중국 같은 그런 동맹. 우리나라도 그런 역할을 하죠. 우리나라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예, 뭐보다는 라이징 파워. 이 라이징 파워는 바로 뭘 가리켜요? 차이나를 가리키죠. 차이나. 이 중국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여기에서 이 적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더 큰 역할을 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앞에 이런 역할을 한 것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와? 어떤 상황의 결과를 가져오냐? 엄청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줘. 뭐 하려는 이 투키디데스 함정에서 벗어나려고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은 엄청난 노력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이해할 수 있겠죠? Outcome Resolved Alice에서 4번입니다. 자, 좀 시간이 지나지만은 이거 어법을 한 번 더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 내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이라는 말은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무엇을 내놓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적어가 나와있죠. 그 다음에 rising 하고 여기는 정립된 기존에 ed 쓰고 여기는 ing 썼어요. 그 다음에 실험을 했다. where는 이거를 어디에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 그럼 어쩔 때 관계부사를 쓰고 어쩔 때 관계대명사를 쓰냐? 뒷문장이 완전하면 관계부사를 쓰고 뒷문장이 주어가 없든지 목적어가 없든지 부정하면 관계대명사를 써요. 이미 여러분 배웠죠? 그러면 rising power, challenged 이것을 그럼 완전하면 주어 동사 목적 완전하니까 이 케이스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흥 강대국이 기존 강대국에 도전하는 그런 케이스. 근데 이것을이 아니죠. 다 완전하니까 여기에 걸려. 이거를 장소의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런 사건들의 그것이 정립된 그런 케이스들, 16개의 케이스들 이런 말이야. 걸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결과들은 방해를 일으킨다, 충격을 준다. 만약 여기에 사람이 주어라면은 ed가 붙은 게 나오겠죠. disturbed, excited 그런 것처럼. resulted 이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다고, result from은 뭐뭐로부터 결과가 나오다고 잘 알 것입니다. the fact that 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대세 정체는 뭐냐? 금방 알 수 있죠. 뒤에 주어가 없고 PP 동사가 나왔으니까 앞에 걸린 주격 관계대명사다. 구조를 보면 알겠죠. 그 다음에 it was that 강조구문이고 그럼 여기 들어올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것이 주어예요. 주어. 그럼 이게 단수예요. 복수예요. 보세요. smaller Alice의 actions 이게 정확한 주어네. 그럼 S가 붙었으니까 복수니까 들어오에 여기는 과거 시제니까 끌어당겼다. 과거 시제니까 수일치를 볼 필요는 없겠네요. 현재 시제일 때만 봅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도스 때 강조구문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resulting 어떤 결과 situation 여기 외웠다 한번 볼까요? 이게 엄청난 양의 노력이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요구된다. 수동태가 되면 굳이 목적어는 필요 없어도 되니까 완전한 문장이 된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진다. 그럼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situation하고 연결할 때 여기에 관계대명사 which나 관계대명사 that 같은 걸 쓰면 틀리는 거예요. 그럼 왜 where를 쓰냐면 그런 상황에서 라고 완전한 문장이니까 상황을 여기서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봐가지고 where를 쓰고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관계 부사가 되겠죠. 아까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마지막 8번 보겠습니다. 8번.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딱 보니까 키워드가 나오는데 뭐예요? mummification. 자, mummy 하면 M-U-M-M-Y 하면 미라는 뜻이에요. 미라. 이집트의 미라 알죠? 근데 mummification P, F-Y가 붙은 뭐뭐 화하다니까 미라화. 그러니까 미라가 되어가는 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이것이 발달한 게 아니라 발달되었습니다. In response to 이것에 반응, 대답으로 응답해서 뭐에? 점차적인 변화에 응답해서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이 미라도 점점 발달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뭐에 있어서 barrier은 B-U-R-I 하면 땅에다 묻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명사형입니다. 매장 preference 선호. 땅에다 묻는 걸 더 좋아해. is는 이집트겠죠. 이집트의 disease 하면 죽다 그러면 cease가 stop 멈추다인데 disease 하면 죽다인데 ed니까 죽게 된 사람. 이거를 쉽게 말로 하면 고인이야 고인. 이집트의 그 고인들이 땅에다 묻는 걸 더 선호하는 쪽으로 점차 변화에 대한 응답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미라가 점점 더 발달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죽은 사람의 시체의 보존은 보존인데 어떤 보존이냐? 미라 어떤 보존이냐? 인공적인 보존. 미라를 만드는 것은 인공적인 보존이라고 할 수 있겠죠. artificial. 뭐 있어서 인간과 동물 양쪽에 있어서 자, 요걸 없애면 이런 것이 이게 주어가 되겠죠. 지금 전체가 이것이 인공적인 보존이 practice 하면 실행하다. 실행되어졌다. 수동으로 이집트에서 이때부터 언제까지 크리스천 에어리는 기독교 시대에는 뭐 중세 시대까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중세 시대가 시작할 때까지. 초기 이집트인들은 buried 땅에 묻혔다. 자기들이 묻은 게 아니죠. 묻혀진 거죠. 모래에 전형적으로 포에테라면 이게 테아라는 말이에요. 테아. 엄마 뱃속에 있는 테아 포지션 자세. 테아 자세는 뭔지 알죠? 딱 이렇게 머리를 구부리고 다리도 모으고 웅크리는 그런 자세야. 그런 자세는 묻혀졌는데 to reduce 이 구멍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테아 자세로 하면 더 줄어드나요? 예. 구멍의 크기를 적게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다 쏙 집어넣기 위해서 reduce 맞죠? 그러면 어떤 구멍이냐? 파질 필요가 dig는 파다 그런 말인데 이것의 BPB니까 수동이죠. 파질 필요가 있는 구멍이 파는 게 아니고 파지니까 이 to be duged 한 거예요. 만약 이걸 능동으로 한다면 to dig 만약 이렇게 하면 어법이 틀리겠죠. 파질 필요가 있는 그 구멍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이 대승 관계대명사가 주격이겠죠. 주 없으니까. 그 다음에 뜨겁고 건조한 그런 기후가 커머 찍었으니까 문장 새로 시작이 돼요. 그런 기후가 시체를 dehydrate, 영어 단에 hide가 붙으면은 수소야, 수분이란 뜻이야. 그래서 D는 부정이니까 수분을 빼버리니까 건조시키다 그런 말이에요. 자, 어떤 신체적인 특징, 그 시체의 신체적인 특징이 altered 될 텐데, alter라는 말은 바뀌다. 여러분 키보드에서 Alt 키가 변환 키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사람들을 모래 속에다 묻었는데 태아자세로 구멍을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태아자세로 해가지고 땅을 파고 묻었는데 뜨겁고 건조한 기후가 시체를 건조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그 신체의 신체적인 특징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그대로 말라버렸으니까 변하지
않겠죠. alter가 아니죠.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반대적인 단어가 뭐냐? unchanged 변하지 않게 된다. 또는 뭐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는 단어가 retained 수동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 말이야. 뒤에 보면은 lifelike 생명이 있는 것처럼 실물 같은 그런 말이에요. 실물 같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과 같은 실물 같은 appearance는 나타나다가 아니고 이거 여기서는 외모입니다. 외모. 그 corpse는 시체. 그 시체의 실물 같은 외모가 may have pp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과거의 추측이에요. 아마 지지해 줬을지도 모른다. 어떤 신념? 그러니까 사후 세계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이런 실물 살아있는 것 같은 외모 시체를 그대로 한 거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도 또다시 어떤 삶이 있다라는 걸 믿게 해줬다 이 말이죠. as 그 땅에다 매장하는 관습이 더 뭐뭐하게 되었기 때문에 sophisticate. 여러분 중세 시대에 소피스트 학파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봤을까요? 소피스트 학파는 영어 단어의 소피는 speak예요. speak 말하다. 그래서 이 소피스트 학파는 어떤 학파냐면 중세 시대에 말을 정말 잘하는 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궤변학파라고 그래. 궤변학파. 아침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하는 이야기가 야 우리가 밥을 왜 먹냐 이야기하고 하루 종일 이야기해. 근데 이 사람들은 못 이겨. 되지도 않은 논리를 가지고 말을 엄청 잘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말을 잘하면은 정말 훌륭하고 멋진 이런 사람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sophisticated 하면은 세련된 말 잘하는 그런 뜻인데 멋진 이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매장하는 관습이 더 세련됨에 따라서 세련돼감에 따라서 처음에는 사막 모래에다 묻었는데 세련돼감에 따라서 그리고 정교한 일레버레이트 무덤을 건설하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마니먼트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기술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서 어쨌다? 그 죽은 사람의 시체가 이제 더 이상 사막 모래에 묻힐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사후세계나 재탄생에 대한 믿음이 근본적 이집트 사람의 매장 관습에 있어서는 근본적이야. 사람이 그러니까 막 아무데나 막 묻어버릴 수 없는 거야. 사후세계나 또다시 태어났어. 재탄생에 대한 신념이 이집트의 매장 관습에는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미이라가 발달된 거야. 미이라는 뭐냐면 피라미드 같은데 엄청 큰 데다가 미이라를 넣어놓고 그 안에다가 막 공간을 크게 하고 뭐 하인들도 집어넣고 동물도 집어넣고 그랬잖아요. 먹을 것도 집어넣어놓고. 그래서 미이라가 점점 발달하게 됐어. 인공적으로 그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뭐에 있어서? 지하세계. 그러니까 사후세계에 대한 여행 가려면 먹을 것도 있고 하인들도 필요하고 동물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 속에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한 준비에 있어서 말이 맞죠? 준비에 있어서 그리고 오시리스는 이게 뭐냐면은 저승사자라는 말이에요. 저승의 신, 저승의 그 신에 의해서 판단받도록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미이라가 점점 더 발달하게 됐다. 자, 내용은 좀 어렵지만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오늘은 지칭추론을 이어서 하는데요. 지칭추론은 대체로 쉽습니다. 아주 쉽기 때문에 딱 두 문제만 1번하고 4번만 보겠습니다. 지금 1번하고 4번 보는데요. 지칭추론은 간단해요. 여기에 등장인물이나 보통 2명이나 3명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여기서는 폴스 와이틀락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뒤에 보면 브란트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폴스는 F라고 쓰고 브란트 같으면 B라고 쓰고 이렇게 써가면서 체크하면 어렵지 않아요. 실수만 하지 않으면 다 맞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성공적인 사업가고 그가 나오면 이게 포스겠죠. 이 포스라는 사람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한 명이 더 나오네요. 포스하고 브란트하고 나하고 이런 나한테 자기 아들한테 좀 말 좀 걸어달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 브란트한테. 이 사람이 아버지고 이 사람이 아들이고 나한테. 근데 브란트는 이제 막 비어바우트는 막 뭔마다 대학에서 이제 막 졸업을 해가지고 obsess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다. 어떤 생각에 막 사로잡혀 있었냐면 그는 누구예요? 브란트 아들이겠죠. 그럼 B라고 쓰는 거예요. 브란트가 potential 잠재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다. 뭐하는 프로 골퍼가 될 나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어 라는 생각에 꽉 잡혀 있었어요. 강박관념이 사로잡히다는 말은 꽉 잡혀 있었어요. 근데 포스크는 이 포스라는 이 브란트의 아버지는 나한테 부탁한 거야. 브란트 좀 만나가지고 분명하게 그는 기대를 하면서 내가 그를 스티어해. 스티어는 원래 조종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에 운전하는 핸들이라고 하지 않고 영어로 스티어링 그러는 겁니다. 이 자기 아들을 좀 조종해 달라. 뭐 하도록? 그의 꿈. 어떤 꿈이겠어요? 프로 골퍼가 되는 꿈을 포기하는 쪽으로 좀 설득해 달라. 여기서 조종하다는 말은 persuade 정도의 의미겠죠. 설득하다. 여기서 힘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아들 브란트겠죠. 근데 브란트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포스를 만나가지고는 그 사람한테 제안했어. 그가 잃을 게 너무 많다.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브란트겠죠. 여기다 문제를 낼 수도 있으니까. 브란트가 잃을 게 너무 많다. 만일 브란트가 뭐 하면 볼 기회를 뺏긴다면 뭐를 보냐? 자기가 올바른 스터프는 재료, 내용 그런 말인데 여기서는 프로 골퍼가 되려는 올바른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재능의 의미겠죠. 탤런트. 그런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기회마저 뺏긴다면 그는 결코 알지 못할 거다. 그는 누구겠어요? 성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당연히 브란트겠죠. 브란트가 성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러면 그는 누구겠어? 브란트는 그의 아버지 포스겠죠. 싫어할 거다. 남은 평생 무엇 때문에 뺏긴 것 때문에 빼앗아간 것 때문에 deprive A of B A에게서 B를 빼앗다 그 말이에요. 이런 of를 분리 제거의 of라고 그래요. A에게서 B를 빼앗다. 그에게서 그의 이런 기회는 뭐겠어? 프로골프가 돼서 성공할 기회겠죠. 앞에 나온 그런 기회를 빼앗아간다. 그러면 여기서 힘은 누구야? 브란트겠죠. 더 나쁜 것은 설상가상으로 어떤 가능성? 어떤 돈을 자기 아들을 부양하면서 또 돈이 많이 들 위험성 그리고 또는 자기 아들의 평생 적이 될 위험을 무릅쓸 그럴 가능성. 이거는 둘 중에 하나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부양하면서 돈을 좀 더 들여가지고 골프 선수 하도록 돈 좀 더 대가지고 이렇게 할 가능성을 택할 거냐? 아니면 자기 아들의 평생 적으로 살아갈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냐? 둘 중에 하나 어느 걸 하겠냐 이 말이죠. 근데 그의 대단한 신뢰, 크레디트. 요거는 그의 대단한 신뢰를 받았다는 말은 이 사람이 이 신뢰를 받게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하게도 칭찬할 만하게 그를 칭찬할 만하게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포스겠죠. 이 사람을 칭찬할 만하게도 그가 뭐야? about face, about face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칭찬할 만한 누구를 칭찬해? 이 포스라는 아버지를 칭찬하게도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내 생각에 올바른 선택인 것을 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다음에 그러면 답은 5번이겠죠. 5번. 여기만 포스니까 아버지.
자, 마지막 4번 가고 마치겠습니다. 빨리 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비헬름이에요. 그래서 독일은 이 발음이 V라고 하니까 이거를 W로 씁시다. 이 사람은 컨벤셔널이라는 말은 전통적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전통적인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회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김대중 컨벤션 센터 하면은 거기가 회의하는 곳이야 원래는. 자, 전통적인 사람이야, 보수적인 사람이야. 특별히 영리하거나 통찰력이 있지가 않아. 그냥 보통 사람이야. 다른 말로 하자면 그의 미니스터, 원래 미니스터는 장관인데 뭐 수상, 뭐 총리, 우리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도 해당되는 비스마르크의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죠. 이 비스마르크 그의 수상 비스마르크의 반대야. 그럼 비스마르크는 어떤 사람이야? 영리하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싫어했어. 그는 누구겠어? 이 비헬름이 싫어했겠죠. 비헬름은 정말 비스마르크가 했던 것을 다 싫어하고 그는 누구겠어요? 비스마르크가 그걸 한 방식도 싫어했어요. 하고 왕이라겠으니까 비헬름은 왕이고 비스마르크는 수상이에요. 왕이 더 높죠. 그러나 어느 수준에서 왕은 깨닫게 됐어. 그는 누구겠어? 그와 그의 다이너스티 왕조니까 비스마르크를 필요했다니까 여기서는 비헬름 왕과 그의 왕조가 비스마르크를 결국 그렇지만 필요하더라. 이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비헬름이 한 번은 부드럽게 이런 불평을 했어요. 참 카이저는 왕입니다. 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사람 밑에서 왕노릇 하기 힘들구만. 그럼 그는 누구겠어? 비스마르크겠죠. 그래서 그 군주는 비스마르크지. 비스마르크는 아니네요. 여기서는 문맥상으로 비스마르크 하면 되고 여기서 더 모나크 군주니까 군주는 이 왕인 비헬름입니다. 이 비헬름이 최종 결정권자야. 그러니까 외교나 국방 정책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자야. 그리고 정부는 단지 그에게만 대답을 해. 그럼 그가 누구야? 비헬름이겠죠. 비헬름에게만 대답을 해. 정부에 있는 관료들은 그에게만 대답을 해. 결코 the other way, 반대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 당연히 이 사람이 왕이니까. 근데 비스마르크는 단지 비헬름의 이름 하에서만 비스마르크는 뭔가 대단한 컨트롤,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왕의 이름 밑에서만 그거 할 수 있는 거야. 도메스틱, 국내라든지 애국의 어떤 일에 있어서 비스마르크 이름 하에서만 왕의 명령을 받고서만 어떤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두드러집니다. 엄청난 논쟁으로 한 번은 관계가 엄청난 논쟁이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비스마르크가 컴다운, 심각한 두통을 일으키고 보미트, 구토의 피트는 원래 적합한, 알맞은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게 명사로 쓰면 발작이라는 뜻이에요. 발작. 구토하면서 구토에 막 발작까지 일으켜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그가 죽을 것 같다. 그럼 그가 죽을 것 같다라고 주장했는데 누가? 비스마르크가 구토를 막 하면서 이제 나 죽을 것 같다고. 격렬한 논쟁을 하다가.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빈번하게 위협해서 리자인 사임하겠다고, 나 이제 수상 때려치우겠다고 계속 위협했어. 나 그만두면 될 거 아냐고 왕한테. 결국에 it was who, 잘 보세요. it was who는 it was that 강조구문하고 똑같아요. 이런 사람은 언제나 비헬름이었어. back down, 다시 걷어들여. 비스마르크가 사임하겠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당신 사임하면 안 되지. 당신 사임하면 이 나라 어떻게 되라고. 결국은 비헬름이 늘 진다는 거죠. 그래서 비헬름은 그에게 썼어요. 그는 누구야? 비스마르크겠죠. 뭐 한 다음에 그런 장면 앞에 이런 격렬한 논쟁이 있는 후에 it is, 자, 가주어고 투야가 진주어겠죠. 당신과 살게 된 것, 그리고 완전히 당신과 내가 의견 일치를 보고 사는 것이 나의 최대의 기쁨이다. 결국 여기서 갑은 비스마르크고 을은 비헬름 왕인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아까 3번이 되겠죠. 3번 feel.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